안녕하세요. 그리스학 831학원의 원장 남도구입니다. 자, 오늘은 상원중학교 3학년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리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분명히 2학기 때 고등학교 내용들 아마 탄탄하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올라와서 1학기 기말고사를 보시는 친구들, 중간고사 보고 나서 요걸 참고하고 싶은 분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내신 분석 그렇게 탄탄하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시험 문제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분석표인데요. 보시면은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주죠. 함수와 그래프, 방정식의 풀인데 활용 파트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는 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방정식을 푼다든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한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상난이도나 중상난이도의 문제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서술형에서는 내용 자체들이 좀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상원중 우리 친구들은 좀 문제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탄탄하게 준비하면 할수록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어쨌든 올라오셔서 내신 대비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내용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고등학교 과정 공부를 위해서라도 지금 하는 내용들을 문제 맞추기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심하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계속해서 접근하는 습관들을 길러주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나머지 시험 정보들은 동아 박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하나 정도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 상세 분석을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의 풀이 쭉,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쭉 해가지고 단원 순서대로 이제 쭉 문제들을 출제했구나라는 상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활용 파트들은 뭐 진짜 조금만 냈어요. 2차 함수의 활용 파트 여기서 하나, 방정식의 활용 하나. 근데 난이도 높지는 않죠. 그리고 서술형으로 넘어갔을 때도 뭐 문제가 한 요 정도 한 4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얘네들도 그냥 기본 상식만 있으면 기본적인 개념만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아니죠. 죄송합니다. 괜히 또 이렇게 혼쭐 날 뻔했네. 상식적으로 이런 걸 알아야 돼? 상식은 아닙니다. 개념적인 공부를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랑 단원별 문항수 밑에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들 좀 볼 건데요. 1번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게 1번 문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용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문장을 보고 보통은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죠. 문장 보고 식으로. 근데 이것도 문제 난이도를 높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공부를 했다면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 과정 중요하죠. 실제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 과정은 도형의 이동이라든지 특성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뭐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해서도 활용하는 측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 내용을 좀 잘 연습을 해주신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다. 3차에서 4차에서 표준형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3차는 활용을 어느 정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4차는 거의 쓰진 않아요. 대신에 다른 문제들, 뭐 지수함수라든지 삼각함수라든지 뭐 로그함수라든지 미적분 배우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연장을 할 때는 그 해석하는 과정이 통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곱셈 공식을 좀 아는 과정 이 두 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다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아이였다라고 전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도 문항인데 17번으로 나오기는 했는데요. 고난도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단순하게 이제 표준형에 대한 내용과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는지랑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주실 수 있으면 어렵지 않다. 언뜻 보기에 어려워 보여도 하나하나 뭘 풀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캐치만 잘한다면
여러분의 것이 금방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체적으로는 2차 방정식의 풀이와 2차 함수의 그래프 단원, 2차 방정식의 풀이와 그래프 단원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 활용 파트의 비중은 적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체 통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어떤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통개념은 뭐야? 그리고 문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에서 한 두세 문제 변별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 난이도는 조금 작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유형 공부만 잘했어도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요 두세 문제 정도도 분명히 잡을 수 있었을 것 같고, 변별력은 어쨌든 객관식에서만 출제가 되었었고, 서술형에서는 평이한 문제들만 나왔다. 그리고 변별력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 탄탄하게 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변별력이라고 조금 더 표현을 이쁘게 해놓긴 했지만 못 맞히면 조금 공부 안 한 거다라고 선생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는 단원별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문제들은 잘 캐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잘 짚어주는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뭘 가르쳐 주는지를 잘 듣고 아,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이에요. 대체적으로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 쉽게 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우리는 성적을 내야 되는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대한 내용들은 워낙 쉽기 때문에 성적을 내야 하는 공부 정도로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갔을 때 어려움을 분명히 겪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도의 문제들도 대비를 잘 해가면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해야지만 앞으로 대학을 가고 내가 정말로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발전을 하기 위한 방향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만만치 않습니다. 중학교 때 점수 받는다라고 해서 잘 받는 거 아니에요. A 받더라도 고등학교 갔을 때는 3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올 정도의 아이들이 A를 받습니다.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공부 탄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위한 예비고 친구들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2학기, 그 다음에 여름방학은 분명히 고등학교 공부들을 탄탄히 준비해가면서 하시고요. 특목고나 뭐 이런 이제 특수고등학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성적이 중요하니까 2학기 시험도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기부터는 고등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자 라는 거에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듣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